자, 오늘 강의 주제는요, 2018 변화 속의 기회를 찾아라. 지금 변화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삽시간에, 단기간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찾을 것인가. 자, 2018년 가장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 게 공급 물량입니다. 공급 물량이 역대 최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전국 입주 물량, 지난해에는 한 39만 호 정도 됐는데 올해는 43만 호래요. 그래서 지금 강남 상구, 이 서울의 전국 입주 물량 43만 가구에서 서울이 3만 4,700 가구, 전년보다 28.3%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입주 물량이. 경기권 16만 1,992 가구, 전년보다 25.7% 상승. 둘 다 서울, 경기 다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서울에서도 요 강남 상구, 지금 가장 궁금한 게 강남 상구잖아요. 예, 강남 상구의 입주 물량을 보면요. 강남구 3,728, 서초구 1,268, 송파구 보니까 1,548. 야, 송파구 올해 공급 물량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예, 공급 물량. 그래서 서울시 전체 입주 물량이 34,703가구로요. 44.5%예요. 44.5% 전체 물량에서 이 서울에. 자,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공급 물량이 많으면 항상 이 수요와 공급은 부동산의 철칙인데 수요보다 공급이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돼?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강남도 보니까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 역대 최대 물량으로 하는데 미분양. 그래서 전세가도 떨어지고 미분양들이 이 분양이 잘 안 되는 것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우려 있게 나오는데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전국 평균을 보면은 엄청 많은 물량들이 쏟아져서 상당히 시장을 교란할 것 같이 생각들 되지만 항상 지역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에 따라서 입지 틀리다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일자리가 작은 지역들은 수요가 없는데 공급 물량이 많이 쏟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작은데. 그럼 결국은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이 나는 거죠. 그러면 전세가고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매매가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항상 수요가 많은 곳들은요. 수요가 많은 거 어떻게 해요? 수요가 많은 곳들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모든 경제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에요. 수요 공급이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알고 투자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선호도와 부동산 공급의 관계.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선호도 높은 지역에 공급 물량이 강하게 쏟아진다. 그러면은 전세가부터 하락하면서 매매가도 영향을 받아서 하락합니다. 이건 뭐 기정사실이에요. 어떤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어떻게 해요? 단기간에 회복한다니, 단기에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송파구에 지금 가격 많이 올라 있는 아파트들이죠. 리센츠나 엘스나 뭐 파크리오 이런 단지들이 한 2만 세대가 갑자기 대규모 입주를 시작해요. 2008년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역전세가 막 생겼어. 그래서 전세값 떨어지고 그때는 이 소유자들이 갑이 아니고 세입자가 갑으로 입장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이 됐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전세를 빼주지 못하는 그런 세입자들이 상당히 주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었다. 그런데 요게 얼마 만에 회복됐어요? 1년 만에 다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세입자는 또 전세금이 올라가니까 이걸 또 감당 못하고 다른 쪽으로 이사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송파구에 올해 공급 물량이 많이 쏟아져서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한 해답이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선호도 낮은 지역을 보세요. 물량이 대량으로 공급되면은 어떻게 돼요? 매매 전세 다 하락하죠. 전세가부터 하락해서 매매가도. 하지만 여기는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비해서 장기간 가격이 다시 회복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뭐예요? 결국 어느 시점이 지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일 뿐이지 작게 걸리느냐 많이 걸리느냐 결국은 회복한다는 것이죠. 자, 정부 정책 다주택자 규제. 지금 최근에 이런 기사 나왔죠. 우리 그 부총리께서 서울 집값 상승은 특히 강남권 상승입니다. 강남권의 집값 상승은 이 투기 수요에 따른 것이라서 이 부동산 과열되는 지역을 최고 수준으로 단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런 인식이 오히려 많은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끔 해줄까요? 야, 그러면은 이제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게 규제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잡다리한 거 버리고 똘똘한 한 채, 가장 비싼 한 채,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강남의 재건축이나 이 강남시장을 잡겠다는 정책이 반대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규제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규제의 역설. 규제는 항상 우리가 모든 정책, 모든 것들이 규제가 있잖아요. 하지 말아라. 이것은 규제가 획일적이라는 겁니다. 획일적. 전부 다 똑같이. 어떤 상대방의 어떤 상황이나 처한 위치,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일반적인 규제를 하기 때문에 획일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를 받는 사람들, 어떤 특정한 입장에서 규제를 받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한테 불합리하다고 느껴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이를 지키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는 게 이 규제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항상 그 어떤 시장의 상황,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적용을 해야 부분적으로 적용을 해야지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 규제의 역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남 집값 잡으려고 오히려 강한 규제를 했더니 사람들은 반대로 강남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를 거야. 왜? 공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강남 집으로 갈아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규제의 역설이죠. 자,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그렇다면 집값이 잡힐 것인가? 시장은 근데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죠. 왜? 원칙은 하나입니다.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남 시장은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똑똑한 한 채. 요즘이 요게 또 하나의 트렌드인데요. 이게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사람 심리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집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규제가 강할 때는 알찬 집, 똑똑한 집 하나 한 채 가지고 있자. 이게 지금 시장의 논리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정부에서 특목고, 뭐 자율형 사립고 이거 폐지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강남 8학군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남으로 수요가 더 몰린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이 규제를 정부에서 강하게 하면 할수록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어느 시점 되면은 가격은 오를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수요 공급이라는 것은 우리 부동산의 철칙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예, 항상. 단순한 거지만. 예. 그래서 부동산 정부의 지금 강한 규제로 인해서 점점 차별화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건 뭐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서울이 어쨌든 지금 오르는 시장으로 가고 있고요. 경기도 오르는 시장인데 이거는 지역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오르는 곳도 조금 이렇게 저조하게 갈 곳이 갈라져 있다. 왜냐하면 공급 물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은 지금 완연한 지금 하락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올해 가장 그래도 안전한 곳은 일단 정부 정책 방향으로 보면 서울이다라는 얘기고요. 서울에서도 규제가 가장 강한 지역이 강남이고요. 공급 부족한 지역이 강남 3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지역이든 서울이 점점 공급이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서울에다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공급이 부족한 쪽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그 다음 지역 이렇게 차선책을 찾는 게 가장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좋은 글귀, 나의 노후는 자식도 남편도 형제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부동산 경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이 책임 안 져준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그러면은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서 그리고 투기가 아닌 올바른 투자의 형태로 우리가 내 재산을 조금씩 불려나가는 그런 전략. 남들이 움츠리고 있을 때 우리는 한 걸음 먼저 아니면 반걸음이라도 먼저 나가는 그런 지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올해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지.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투자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남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빠른 생각. 우리 카페에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은 한 걸음, 아니면 반 걸음, 아니면 반의 반 걸음 먼저 가는 그런 시각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